반갑습니다. 저는 비버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요철입니다. 예, 오늘 또 주말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카메라는 굳이 안 켜셔도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수업 들을 때마다 약간 쑥스럽고 저도 뭐, 예, 사실 안 쑥스럽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원래는 오늘 저희가 이제 주말에 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안녕하세요. 최학권 대표님, 홍용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를 아시는 분들 화면 켜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줌으로 하는 수업을 병행을 하니까 사실 제 생각에도 '줌으로 수업 듣지 굳이 그 먼 압구정까지 오시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줌 수업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일단 오늘은 줌으로 한번 수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약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이게 직접 뵙고 수업하는 거랑 또 인제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으니까 줌으로 일단 일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활동도 하고 있고 브런치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업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2단계, 12단계 브랜딩 프로세스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좀 힘드시니까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고 브랜딩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어떤 교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린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제 수업에 들어보니까 브랜딩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제 스몰 브랜드 연대라는 그런 어떤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는 거고, 하나는 또 인제 전문적으로 인제 브랜드 컨설팅을 배우는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브랜드 얘기를 들으시고 재미있으시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미에 단톡방에다가 그 주소들을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저는 언제나 지금 브랜드 관련된 일을 15년, 16년째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재미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제 브랜드에 대한 재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또 컴퓨터를 바꾸니까 잠시만요. PPT를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공유를 하면 PPT가 떠야 되는데 잠시만요. PPT. 예. 이게 세팅을 해 줘야 되는구나. 예,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을 바꿨는데 바로 좀 세팅을 해 줘야 되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채팅창에 화면 잘 보이시면 보인다고 채팅창에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공유된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인다고 해 주시네요. 홍영훈 대표님 너무 잘 보이 그거는 대표님이 시력이 좋으셔서 그러신 거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한번 브랜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딩의 단계를 12단계로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12단계를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브랜딩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Y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브랜딩의 12단계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브랜딩의 12단계를 정리했다고 했는데 Y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자, 그건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12단계로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예. 자, 오늘 저도 교환을 새로 만든 거라 가지고 진행이 아주 매끄럽지 못한 점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그 브랜딩에 관련해 가지고 12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만 하시면 브랜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12단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Y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얘기를 할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라고 해서 강점. 여러분만의 강점을 알아야 또 사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강점이 강점에서 머물지 않고 핵심 가치로 정리가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 결핍, 불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왜 다른 제품,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도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써야 하는지를 설득을 해야겠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되게 짤막하게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가 가진 특장점, 차별화 요소를 아주 쉽게 압축한 단어와 이미지로 구현한 게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하고 난 후에라서야 네이밍과 로고 작업, 그 다음에 슬로건, 그리고 이 슬로건까지 정해지고 나면 우리 브랜드를,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어떤 채널에, 어떤 이벤트와 프로모션으로 뭐 알릴지가 알릴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12단계 잘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브랜드를 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로고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슬로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거는 이 브랜딩의 12단계의 극히 일부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의 Y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 오늘의 Y는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브랜드를 만드는데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알아야 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잘한 브랜드를 제가 찾다가 이런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폴앤폴리나라는 빵집이에요. 이 빵집이 지금 아마 지점만 아마 10군데를 넘어갈 텐데 이 빵집이 특별한 게 뭐냐면 2008년에 홍대 앞에서 15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빵 메뉴가 식빵, 깡파뉴, 치아바타 이런 빵이에요. 제가 빵에 대해서 아주 잘은 모르지만 보통 이런 빵들은 그냥 단팥빵 이런 게 아니죠. 식사빵이죠. 식사용 빵. 뭐 사실 우리가 식사용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밥처럼. 근데 우리는 밥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빵을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되게 달고 단팥빵 같이 뭔가를 많이 집어넣죠. 근데 서양인들은 이걸 밥처럼 먹기 때문에 밥으로 먹기 때문에 식사용 빵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이런 문화가 원래 없었죠. 빵과 밥 배는 따로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식사용 빵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바게트도 보이고 이런 빵들을 식사용 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빵집인데 어땠을까요? 2008년에 장사가 잘 됐을까요? 왜냐면 우리 빵이라고 하면 빵집에 가면 단팥빵은 당연히 이게 뭐 소보로빵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예 안 만드니까 사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 시대가 올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빵의 시대가
도래했고, 포렌폴리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평짜리 조그만 빵집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여러 지점을 갖춘 빵이 됐죠. 이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장사를 하기 전에 세상의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생소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읽어내야 그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마케팅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걸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브런치를 통해서 출간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 책이 이제 10세 정도 팔렸으니까 적게 팔린 책은 아니죠. 요즘도 7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인쇄가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스테디셀러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글을 엄청 잘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렸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원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시대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남 눈치 안 보고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 시대가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의대가 아니면 사실 서울대나 연고대 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학교가 대단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의대가 가지 않는다면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입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예. 웬만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유튜브하고 다른 길로도 먹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하다못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공무원 되는 거에 그렇게 목을 맸는데 요즘 공무원 지원율이 뚝 떨어진 거 아시죠?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때 그 달라지는 세상에 맞춰서 그 파도에 올라타면 제품이 팔리고 서비스가 잘 됩니다. 책도 잘 팔리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제품만 열심히 만들어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식사용 빵을 만드는 분도 생각했겠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서구화가 되고 있으니까 밥보다 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시대 변화를 읽고 그리고 이미 통계 자료가 빵의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에 따라서 식사용 빵을 만드니까 지금은 그 수요가 폭발을 해서 10개 넘는 지점들을 운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 빵을 특별하게 만들긴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론 잘 만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식사용 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박받은 건데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좀 더 그 시장의 트렌드를 읽었고 초창기에 열었기 때문에 지금은 식사용 빵 하면 포렌폴리나가 먼저 생각이 나는 시대가 되고 나서는 당연히 선도주제의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오래됐고 먼저 시작했으니까 포렌폴리나가 유명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어떤 빵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공부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들 논문이나 신문 기사나 자료들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에 맞춰서 5년 앞서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던가요? 불패는 아니고 패만하지 않을 수 있다. 실패를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누구냐? 이 젊은 애띤 친구가 누구냐? 대단한 분이죠. 노승훈 대표라고 해가지고 CMP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자 여러분 이 노승훈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이 생소하셔도 아마 이런 빵집 이러면 아실 거예요. 아워 베이커리. 이 120억인가 150억인가에 팔렸죠. 부산 분식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이스웨더 들어보셨나요? 이 정도 아실 정도면 굉장히 트렌디한 분이신데 이 분이 23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트렌드. 그러니까 먹거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컨셉을 세상이 어떤 브랜드, 어떤 외식업을 좋아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성공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창업자를 제가 알거든요. 이 노승훈 대표랑 그 같이 창업한 친구를 제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되게 감이 촉이 좋대요. 뭔가 뜰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쉽게 빨리 알아채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좀 배우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서 엄청 샐러드가 대유행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얼마 오면 우리도 이렇게 샐러드를 식사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주변에 같이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에이, 대표님, 우리나라에서는 샐러드는 말이죠. 그 파스타 먹다가 사이드 메뉴, 빵 먹다가 사이드 메뉴로 먹는 거지. 그 누가 그걸 식사로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밥을 안 먹고 이제 김치를 이제 주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건데,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죠? 요즘 저를 포함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점심 때 샐러드 먹는 일들이 드문 일인가요? 네. 매우 흔한 일이 됐죠. 그래서 이 배드 파머스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걸로 브랜드 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신사동이죠. 도산 그 저기 신사동 근처일 텐데 아무튼 이 매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저 멀리 보면 입구에 그 배드 파머스 로고 있는 그 농부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놀부 같은 느낌이겠네요. 좀 성격 있어 보이는 그 농부의 사진이 저기 로고가 냈는데 여기서 사진을 그렇게 찍습니다. 아워 베이커리도 초 입구에 포토 스팟을 따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디한 그런 샐러드 가게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사진 안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우리 뭐 그냥 다른 음식 먹을 때도 찍는데 사실 샐러드가 색감이 뛰어나서 찍기에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음료도 파는 거죠. 음료도 어떻게 파느냐? 그냥 뭐 키위 주스 이렇게 안 팔아요. 배드 파머스에서 만든 샐러드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는 이렇게 네이밍을 따로 했습니다. 늙지 않아? 미안하다 내 몸아? 아주 보통의 하루? 되게 감각 있지 않아요? 이런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감각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브랜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큰 트렌드, 샐러드도 사람들이 식사처럼 먹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사실 적중을 했죠. 그래서 요즘 뭐 샐러디라든지 요거 피그 인 더 가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샐러드 가게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강남역 지나가다 보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이 매장이 있는데 샐러드 전문점인 거죠. 주식이 아닌 사이드 메뉴였던 샐러드가 주식의 자리로까지 올라온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건강식을 찾게 되고 그게 꼭 젊고 예쁜 분들만 다이어트 하나요? 요즘 중년의 남자들도 엄청 다이어트가 심각한 주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디한 매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더라는 거죠. 이게 뭐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선두주자가 나와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넓혀진 시장에 따라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5년 후에 10년 후에 변화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에 맞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면 사실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크린토피아에다가 와이셔츠를 맡기는 일은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사실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한 2천 원 하나요? 근데 처음에 이 크린토피아가 매장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걸 꺼려했대요. 꺼려했대요. 왜냐하면 요즘 주부들이 와이셔츠를 맡기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게으른 주부처럼 보일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탁 전문점에다가 와이셔츠를 맡기질 않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대형 설비를 했고 투자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매장을 찾을 수 있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크린토피아 매장에다가 와이셔츠를 수백 벌씩, 수백 벌은 좀 오바네요. 아무튼 많이 걸어뒀대요. 왜냐하면 아주머니들께서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이셔츠도 안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안 맡기다가 남들도 맡기네. 예. 수십 수백 벌씩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위안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얻었고 안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1,000호점을 돌파했지만 아마 크레인토피아가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세탁 전문점 중에서 폐업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예. 폐업률이 낮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런 변화가 불과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라는 거죠. 크레인토피아가 처음에 고생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세탁을 가게에 맡기는 시대가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들을 미리 읽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는 브랜드 얘기가 정말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가 배우다 보면요, 그냥 마케팅 얘기가 아니라요, 약간 사람살이 뭐랄까 인문학적인 얘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삶의 지혜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어, 여러분 재밌으면 재밌다고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혼자만 떠들면 안 되니까. 예. 홍영구 대표님 역시 감사합니다. 최진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쌍따봉이 아니라 트리플 따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음, 정말 브랜드가, 예, 이 세상을 읽어낸다라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지금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다? 이거는 진짜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라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미국에 어웨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캐리어 브랜드인데요. 뭐 캐리어 뭐 많이 팔죠. 뭐 리모아도 있고 여러 캐리어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제품을 먼저 만들지 않고요, 뭘 만드냐면요, 자기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 거라는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행의 썰렘, 여행이 가장 그 행복할 때가 언젠가 여행 전날 아닌가요? 소풍도 소풍 전날이 가장 설레지 않나요? 물론 가서도 좋죠. 가서도 좋은데 우리는 누구나 여행 전날에 설레임의 그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웨이라는 브랜드도 캐리어를 만드는데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파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먼저 만드냐? 잡지부터 먼저 만듭니다. 예, 소풍 전날 그 여행 전날에 그 캐리어를 살 때 캐리어를 쌀 때 또 이렇게 또, 예, 또 커밍아웃을 하게 되네요. 그 캐리어를 쌀 때 그 기분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기분들을 담아 놓은 이분이 뭘 했냐면 잡지를 먼저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이렇게 생긴 잡지거든요. 히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뭐냐면 잡지를 보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 기분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여행 갈 때 이런 캐리어가 필요하지 않아? 제품을 만들기 전에 잡지를 만들고 여행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팬덤을 만든 후에 그다음에 캐리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자, 이게 생소하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이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그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데 고깃집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 입지 알아보고 아이템 알아보고 뭐 다 재료 수급 끝내고 난 후에 오픈을 한 후에, 예,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죠.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뭘부터 했냐면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준비한 것도 있지만 먼저 블로그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먼저 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외식업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블로그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팬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외식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미리 자기들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외식업을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이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지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을 알아보러 다니다 보니까 매장에 관련된 그런 사업가로서의 그런 감각,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니까 그런 사업과 관련된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미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뭘 했냐?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그래서 요즘 또 탕후루가 엄청 인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 탕후루 전문점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나누는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나둘 자기가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요. 자기 또 창업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정보도 요즘 뜨는 그런 브랜드들, 외식업 브랜드들을 소개하니까 또 팬덤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은 건당 25만 원씩 받고 광고를 받을 정도로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뭐 하죠? 창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업을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죠? 홍보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어마무시한 그런 팬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 가게가 성공을 보장은 못하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되게 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돈 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 그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가게를 연 후에 홍보하면 얼마나 홍보비도 줄이고 홍보도 더 잘 되고. 여러분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홍보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펀딩이죠. 펀딩은 먼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난 후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죠. "야 우리가 이런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해. 돈 좀 보태줘." 라고 한 후에 돈을 받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나눠주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즐기는 얼리 어답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펀딩보다 저는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기 브랜드를 알 수 있는 홍보 채널을 미리 팬덤을 만든 후에 인플루언서가 된 후에 여러분 인블리 같은 사람이 되게 안 좋은 결말을 맞기는 했지만 그분이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만든 인블리라는 브랜드가 뜰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그런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가게를 창업하거나 서비스를 창업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일반인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채널을 저기 페이스북이든 뭐 브런치든 뭐 유튜브든 뭐 요즘 틱톡도 있죠. 인스타그램에는 뭐 릴스 같은 그런 숏폼의 어떤 그 채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미 유명해지고 난 후에 그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잡지로 이미 팬덤을 만든 후에 그 여행 잡지를 만든 후에 캐리어를 만드니까 그냥 캐리어를 파는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이 잡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가 있는 거죠. 정말 유명한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여행에 어떤 관련된 설레임이나 정보들을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캐리어를 파니까 이미 이 브랜드는 익숙해진 거죠. 어웨이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이 잡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호텔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텔은 핸드픽트라는 호텔이에요. 핸드픽트가 그러니까 손으로 찝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발품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찾아낸 그런 또 호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호텔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로비가요. 1층에 있지 않고요. 보시는 대로 요 9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상도동이에요. 여러분 상도동이 그렇게 홍영구 대표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이 호텔이 상도동에 있으니까 아주 번화가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모노클이라는 글로벌한 아주 유명한 잡지에서 100대 호텔을 꼽았는데 우리나라 호텔 어떤 호텔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핸드픽트 호텔이 들어갑니다. 자, 이 호텔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호텔은 조식으로 빵이나 일반적인 호텔 조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호텔에 갔는데 조식으로 한식이 나온다니까요. 콩나물국밥이 나오고 딱 최준영 대표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집밥 맞아요.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호텔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9층에다가 왜 로비를 만들었냐? 멀리 보이시죠? 상도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리를 혹시 다른 잡음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른 분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소거 안 하셨던 분들은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김현진 대표님? 네네, 다행이에요. 네네네. 다른 분들은 가능하면 음소거를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리에 갔는데 파리의 그 어떤 정치가 한눈에 보이는 데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엄청 어떤 좀 뭐랄까 뷰를 중시 여기잖아요. 서양 사람들이라고 남다를 거 없겠죠. 예, 이분들도 이렇게 한국의 호텔을 갔을 때는 한국에서만 그 볼 수 있는 호텔에 묵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핸드픽트 호텔은 아침 조식으로 콩나물 국밥이 나오는 한식이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방 하나하나가 간접 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어떤 가정집 같은 분위기를 내요. 그래서 뭐 스탠드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어봤는데 TV를 켜면 TV 앞에 영어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어린 시절에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호텔을 만드는 이유는 뭐뭐다. 자기 옛날 이야기를 호텔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묵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진짜야 이건 찐이구나. 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방을 구현했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가정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밥은 이런 걸 먹네. 동네는 이렇게 생겼구나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왕이면 상도동까지 가서 이 한국의 정치를 물씬 풍기는 핸드픽트 호텔에서 묵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대 호텔에 꼽힐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예. 예, 이 호텔에서 아침 조식을 먹는데 호텔 조식이 한식이긴 한데 굉장히 정갈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릇 하나 음식 하나에 굉장히 정성을 쏟아가지고 사실 호텔 조식으로서 저는 별로 불만이 없었고 외국인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why, 왜? 사람들이 왜 그 브랜드, 이런 어떤 브랜드를,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는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 외국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호텔에 묵고 싶어 할까라고 질문을 던져서 외국인들의 소리를 들은 후에 이런 호텔을 만들었겠죠. 예. 직접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그런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핸드픽트 호텔이라는 특별한 호텔이 당연히 조식은 빵, 뭐 이런 서양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한식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을 잘 던지니까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차별화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한 예가 본죽이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은 어떤 음식이죠? 절대로 고급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팠을 때, 예. 아플 때 먹는 게 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뭐 죽은 아플 때나 먹는 거지라고 하니까 야, 죽 먹고 금방 꺼지는데 식사가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본죽은 어땠습니까? 본죽은 달랐죠. 꼭 죽이란 게 꼭 아플 때만 먹어야 돼? 아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 탄수화물이라서 안 좋아하시거든요. 속이 안 좋은 분이거나 그 전날 과음을 했거나 뭔가 건강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은 분들, 물론 아픈 거가 아니라 뭔가 어떤 스태미너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죽을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속이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할 때. 근데 아픈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죽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죽을 아주 고급화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식당에서 1,000원이면 공깃밥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죽은 공깃밥 하나 쌀이 들어갈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물론 공정이 복잡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가가 그렇게 높은 음식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본죽은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10,000원 거의 다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주 야채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예. 꼭 죽을 아플 때만 먹어야 돼? 어떤 브랜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달릴 때 조깅화 신잖아. 근데 걸을 때 신발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왜냐하면 10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10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걷기 열풍이 일었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두 신고 걷는 사람은 없겠죠. 일부러 걷는 사람들이. 근데 다 조깅화를 신었겠죠. 근데 이런 의문을 누가 던진 겁니다. 이 다닐 때 신는 신발이랑 걸을 때 신는 신발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원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신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죠? 프로스펙스는 그 망해가던 회사가 이 워킹화 하나 가지고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워킹화가 뭐죠? 걸을 때 신는 신발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조깅화 신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도 저는 따로 워킹화 신지 않고 조깅화를 신고 산책을 합니다만 여러분 걸을 때 신는 신발이 따로 필요해요라고 워킹화를 만들고 나니까 이 망해가던 회사가
예. 2015년까지 500만 족을 팔았다고 합니다. 63빌딩 높이의 2200배. 많이 팔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발이에요. 똑같은 운동화예요. 근데 거기다가 워킹화라는 이름만 붙이고 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세계. 이게 브랜드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가 어떻게 가능했죠? 예. 어떻게 가능했냐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죠. 예. 꼭 걸을 달릴 때는 조깅화를 신어야 되는데 여러분 걸을 때는 다른 신발이 필요합니다라고 광고를 했고 그 광고가 잘 먹혔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제품을 팔 때 그런 질문들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 마케팅이나 브랜드 세계에서는 너무 흔할 정도로 많은 얘기예요. 옛날에 그 프로이센 독일 이전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에서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근데 이때 밀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감자를 안 먹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감자는 흙 속에서 자란 음식이기 때문에 저기 열매이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 죽어도 사탄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자를 먹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공작인가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했냐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귀족들 말고는 절대로 감자를 먹으면 안 돼라고 밀주령 같은 그런 어떤 금주령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심리가 어떻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게다가 귀족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굶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악에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평민들이 감자를 캐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근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유럽에서 기근이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말 때려 죽어 나가는데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공작인가요? 이분이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들 살려냈는데 똑같죠. 브랜딩과 마케팅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꾼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죽은 꼭 아플 때만 먹어야 돼? 아니야. 죽은 정말 컨디션 안 좋을 때 정말 고급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 신발은 꼭 걸을 때 조깅화만 신어야 돼? 아니야. 조깅화인데 워킹화하면 어떨까? 그건 걸을 때 더 편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패러다임인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페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원래 카페는 그래야만 해라는 생각에 의문을 던지고 원래 향수는 원래 고기는 그런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질문을 던질 때 진짜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시연하다라는 증명사진 찍는 전문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알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한 절반은 알던데요. 이게 어떤 거죠? 요즘 그 잼버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잼버리에서 온 그 3만 4만 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컷 사진, 인생 네컷 사진 찍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 그 포토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다가 저는 유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은 사실 자기 프로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누는 것들을 되게 일반적인 문화처럼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여러 장을 찍는 걸 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증명사진은 왜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심지어 여성분들은 안경 벗고 사진 찍으면 다 똑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포토샵을 하기 때문이죠. 배경 색깔도 똑같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옷까지 똑같으니까 사람들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배웠던 한 이시연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명사진이 왜 이렇게 똑같이 찍어야 되지? 좀 다르게 찍을 수 없어? 라고 알아보니까 배경의 컬러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사진을 찍을 때 그 얼굴빛에 따라서 배경색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네. 그 사람 얼굴에 잘 맞는 표정,
잘 맞는 배경 사진만 배경 컬러만 바꿔줘도 이렇게 남다른 사진이 나오니까 지금 이 사진은 사실 시어나다라는 브랜드거든요. 사람들이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증명사진 찍습니다. 아니 그 일반 이마트 가면 10,000원 안짝으로도 좀 찍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왜 20만 원씩 30만 원씩 주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까요? 예. 여기 그 옛날 서울시장 분 사진도 계신데 제가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사진이 나를 표현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다움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사진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람들에게 친구한테 보내줄 때도 가장 예쁘고 가장 나다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그거는 회사 입사할 때만 증명사진을 찍는 게 아닌 거죠. 입사용 사진이랑 이런 사진은 좀 다른 거죠. 요즘은 또 입사할 때 이런 어떤, 그 컬러풀한 사진을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증명사진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왜 증명사진 똑같아야 돼? 증명사진이 꼭 그렇게 입사할 때만 써야 돼? 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이 이시연 대표인 거죠. 예. 이시연 대표는 자기 스스로부터 이렇게 남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특별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던지지 않는 질문. 증명사진은 왜 다 똑같아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답한 게 시원하다라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브런치에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희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공부하라고 하면 제 이름만 치면 브런치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1,500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원하다, 위키드 와이프, 리모와 레드불,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들의 Y 이런 것들을 정리한 글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들은 다 남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남다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결과가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브랜드만 소개해 드리고 주말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또 오프라인이면 막 이렇게 직접 질문하면서 좀 오래 수업을 할 수 있겠는데 온라인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1시간 안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를 좀 냈습니다. 여러분 이해 바라고요. 혼자 떠드는 거니까. 그래서 에이스 호텔 사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좀 가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스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호텔이요. 좀 남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텔과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호텔을 12단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단톡방에다가 그 12가지 그 어떤 그 워크시트를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다가 힘들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2단계로 제가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알렉스 콜더우드라는 사람이 이 에이스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이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클럽들을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고인이 됐는데 게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게이들이 되게 감각적이잖아요. 이 친구가 게이기도 하고 너무 클럽이나 이런 어떤 앞서가는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열망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무디스 그 바버샵이라는 좀 이따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진 어떤 거냐면 이런 루디스 바버샵이라는 이를테면 이발소인 거죠. 이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발소가 흔히 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이발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정신없는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얌전한 그런 어떤 이발소가 아니라 이 이발소의 컨셉은 뭐냐면요. 아메리칸 클래식이에요. 미국도 그래도 역사가 1천년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200년 정도 됐으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약간 남북전쟁 때 했던 그런 느낌들이나 요소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힙한 장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게이 친구도 있을 거고 클럽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놀면서 머리도 깎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친구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에 왜 호텔은 제가 왜 이렇게 이발소 얘기를 하다가 호텔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이발소를 하다가 잘 돼가지고 호텔까지 나간 케이스거든요. 에이스 호텔이.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호텔은 모든 방이 똑같아야 되지? 왜 호텔에 배치된 어메니티는 다 똑같아야 돼? 숙박비는 왜 비싸야 돼? 로비는 왜 저렇게 엄숙해? 그리고 직원들은 왜 이렇게 뻣뻣해?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호텔리어가 그렇게 예, 그 호텔리어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호텔리어가 그렇게 딱딱하거나 뻣뻣해야 될 이유가 저는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급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친절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좀 부드러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나온 호텔이 에이스 호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호텔 에이스 호텔이기 때문에 방은 다 다르고 어메니티도 다 다르고 숙박비는 싸고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웃고 떠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뭐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카페에 오듯이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거는 설정샷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대단한 거는 밤에는 클럽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호텔을 만든 거거든요. 모여서 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엄숙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호텔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호텔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신마일님이 웃으시는데 웃을만 합니다. 예. 호텔 로비에 밤이 되면 호텔 로비가 클럽으로 바뀐다니까요.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예, 밤에 그 저기 숙소에서 자고 있으면 예, 쿵쿵쿵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 호텔 고객들 같으면 당장 클레임 넣었겠죠. 아니에요. 이 호텔에 오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이면 내려가서 같이 춤추고 어울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호텔 하나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호텔이 그렇게 예, 정갈하고 깨끗하고 뭐 티 하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뭐야 저희 파리를 가나 도쿄를 가나 런던을 가나 서울을 가나 똑같은 호텔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출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당연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든 이 알렉스 콜더우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10분 활용하는데 자기의 강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클럽의 사장, DJ, 뮤지션까지 엄청난 황금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님 모으기 정말 쉬웠겠죠. 그리고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여러분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이미 안 거예요. 그리고 파티가 일상이고 영감을 주고받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고 아메리칸 클래식 컨셉의 루디스 바버샵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다른 바버샵 장소를 찾다가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모션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시, 음반기획사, 디자인회사 이런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에이스 호텔에 되게 이를테면 성수동 같은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호텔이 호텔을 입점을 할 때 대단한 장소에 안 갑니다. 후미진 곳에 유행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저기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다 호텔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 호텔을 만들면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몰려드니까 이런 친구들이 갈 만한 샵들이 하나둘씩 가게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젊은 지역 분위기로 주변 상권이 부흥해가지고 임대료가 오를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만든 호텔이 에이스 호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도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강점인 것들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이템부터 먼저 찾고 입지부터 먼저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렉스 콜더우드는 노는 형이었어요. 매일 밤 시애틀의 물 좋은 클럽을 휘젓고 다녔고요. 그러다가 문득 멋진 이발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조기를 내걸고 전후 시대에 유행했던 가구를 배치해가지고 이발소를 만드니까 온몸에 문신을 두른 핫가이들이 손님을 맞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루디스 바버샵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문신하고 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좀 논다는 친구들이 오겠죠. 예, 저처럼 점잖은 사람들은 예, 제가 점잖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를 보니까 제가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일 거잖아요. 얼마나 핫한 장소가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루디스 바버샵의 새로운 부지를 찾다가 생뚱맞게 호텔을 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에 구세군 건물이 구세군 건물 하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되게 오래된 건물 맞아요. 아주 오래된 건물을 보자 몸이 근질거렸던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에이스 호텔을 세웠는데 그러나 이건 크나큰 실수였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으려면요 실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은 재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된 얘기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세바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60만 명이 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세군 건물들을 인수하고 보니까 거기에 몇십 년씩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미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을 해야 되는데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방을 안 내주고 내놓으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막 변기를 바깥으로 집어 던졌다고 해요. 사람들 루디스 콜더우드한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아주 오래된 공간의 느낌을 내니까 이를테면 성수동에 빈티지한 가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빈티지한 공간으로 포지셔닝이 되니까 아주 색다른, 그래서 새 호텔을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구세군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데 새 호텔이 아니니까 오래된 건물이니까 똑같은 방이 하나도 없고 지역성을 느낄 수 있는 로비 인테리어나 이런 클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겼고 그 이 지역의 이야기들로 호텔을 채우고 나서 아주 특별한 이런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내드릴 일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단계를 정리하다 보면 하이라이트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요소인 거죠. 내 브랜드가, 내 서비스가, 내 제품이 뭔가 남다른 게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남다른 요소들을, 근데 그게 남다른 요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대표님이 가진,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야기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처럼.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12단계로 하니까 브랜드가 조금 더 좀 쉽게 와닿지 않으세요? 아, 이 브랜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이런 강점 갖고 있었네. 그리고 이런 차별화 요소가 있었네. 이런 브랜드 스토리가 있구나라고 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으세요? 신문 기사나 책 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브랜드를 열 몇 개를 정리해가지고 브런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만약에 이 얘기가 재밌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여러분 브랜딩은 좀 아닌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했던 생각이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브랜드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호텔방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호텔이랑 저는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그 오래된 건물들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호텔이니까. 예. 방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실제로 이 지역 이 호텔에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써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가 개인이니까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랄까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쓰는 독특한 재밌는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에이스식 현지화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커피숍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편집샵이나 이런 것들, 클럽들을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스 콜더우드가 그런 사람들이랑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인맥이 많으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즘 외식업자들이 어떻게 하죠? 건물을 사가지고 입점을 시키는 거죠. 요즘 핫한 가게가 뭐야? 그래서 입점을 시켜가지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판교점 같은 경우도 지하에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이 다 입점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뭘 팔까 보다도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킬까, 어떤 컨셉을 가질까가. 여러분 에이스 호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호텔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에이스 호텔이라고 써놓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의 컨셉은 뭐냐면 로컬 문화의 허브에, 로컬 문화의 어떤 현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이면 성수동에 에이스 호텔이 들어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 원래는 공장 지역이 있잖아요. 그 공장 지역에 되게 재밌는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힙한 곳이 되었으니까 빈티지함과 모던함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브랜딩 휠 12가지 그거는 제가 만든 그 브랜딩 그 12단계 프로세스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컨셉을 정하고, 컨셉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가진 장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삼다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니스프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주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화장품이나 마실 물은, 생수는 깨끗함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제주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컨셉입니다. 우리는 청정이고요, 자연주의고요, 깨끗해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장품은 컨셉이 제주예요. 예.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예. 우리 침대는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니까요. 이런 게 컨셉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컨셉을 하나로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에이스 호텔, 여러분 왜 에이스 호텔인지 궁금하시죠? 왜냐면 에이스 호텔은 이 친구들이 놀 때 뭐 했겠습니까? 카드 놀이 했을 거잖아요. 트럼프 놀이에서 가장 높은 숫자이면서 가장 낮은 숫자가 에이스라는 거, 저 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도심 속에서 모든 형태의 커뮤니티와 유기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낮은 숫자가 자기 어떤 생각, 이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브랜드에 대한 10번, 11번, 12번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좀 각자 좀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의 어떤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얘기하기 너무 길어요. 1999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이고, 이 친구는 결국 에이스 호텔의 창업자는 호텔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들, 친구들이 지금도 핫한 힙한 호텔로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스 호텔이 원래 조그만한 이발소였다는 데 대해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대단한 브랜드, 요즘 핫한 브랜드들은요, 다 스몰 브랜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단계의 어떤 질문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를, 만약에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제가 그 빈칸이 만들어진 워크시트를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럼 내가 뭘 부족한지를, 브랜드를 만들 때 뭐가 부족한지가 선명하게 보이고요.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거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어떤 마케팅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브랜딩은 Y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가 이게 이론처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차별화가 돼요. 왜냐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야, 카페 하려고 요즘 잘 되는 카페가 뭔지 알아보고 만들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의 그런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차별화가 전혀 없죠. 잘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잘 되면 그 근처에 훨씬 큰 프랜차이즈나 카페가 들어올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데 다 베낀 거면 차별, 나만의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Y에서 시작했다면,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작가 지망생이었다? 만약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 그럼 작가 지망생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의 카페를 만들면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뭐 습작하는 그런 어떤 노트를 뭐 같이 배치한다든지, 책들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작가들 사진을 걸어둔다든지 하면 컨셉이 다르잖아요. 아까 알렉스 콜드우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발소를 만든 것처럼, 그러다 보면 Y가 생기면 나의 강점을 고민하게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고객들, 그런 다음에 고객을 이해하고 난 후에 차별 요소를 만들면, 컨셉을 만들면 이게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컨셉. 컨셉이 다르면요, 공간이 아무리 작아도 큰 카페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수업을 이 무료 수업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간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혹시 스비언 멤버가 아니시면 제가 홍보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작은 브랜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변이라는 그런 어떤 모임에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매달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또 토론하고 브랜딩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싫다. 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어떤 예, 이 12단계 브랜딩 프로세스를 정리한 그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2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아마 그 12주에 걸쳐서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은 얘기 안 드렸지만 저는 해외 사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컨설팅을 해볼 겁니다.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 그래서 그런 수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내 브랜드를 미리 만드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아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예. 제가 딱 1시간 강의를 했는데 혹시 예, 예, 혹시 재미있으면 재미있었다고 네네네.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표정도 못 보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아마 이거는 진짜 작은 사례일 뿐이고, 아마 앞으로 되게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아마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 브랜드요, 정말, 예, 많이 배우고, 뭐, MBA 과정 밟고, 수업 듣고, 뭐, 그 가방끈이 길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각과 센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저의 이론만 보태줘도 정말 재밌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주눅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가 카페 하나, 정육점 하나, 과일 가게 하나 하더라도 정말 핫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김신의 과일 가게라는 그 분 아시나요? 예, 이번에 책도 나왔던데. 예, 이 가게는 과일 가게인데 과일을 파는 게 아니라 과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팔죠. 뭐에다가? 예, 빨간 그 과일 바구니에다가.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뭐 자본이 많나요? 가방끈이 기나요? 뭐 MBA 과정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브랜드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브랜드에 성공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훨씬 더 쉽게 그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브랜딩 워크시트를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공유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베연에 가입하시고 싶은 분이나 저희 브랜드의 수업을 들으실 분은 브랜드 수업은 이미 1기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2기를 받을 용의도 있으니까 혹시 비용이 좀 나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2기 개설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주말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단톡방은 오늘만 지나면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정보만 제공하고 파쇄하도록 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 예, 더 재밌는 수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만 물러가도 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네네. 네. 아,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그런, 예. 12 저작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브랜딩 시트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막히는 부분 있으면 저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오신 분들이실 테니까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 예. 예. 저는 그 예, 저작권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눠 드려도요. 안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새로운 것들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충분히 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꼭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